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브라질의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분이 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버거킹 오너예요. 버거킹 오너, 케찹 하인즈 있죠? 케찹 하인즈 오너, 버드와이저, 그리고 한국의 그 카스죠. 오비 맥주 오너. 조지 파울로 레만이라는 분인데 굉장한 전설적인 비즈니스맨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조지 파울로 레만은 1939년생 81세죠. 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포브스 선정 작년 기준 100위입니다. 2018년도에는 25위까지 갔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의 그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이 다운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케찹 하인즈가 이제 많이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밀려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79억 달러입니다. 19.7조 원이죠, 자산이. 대단하죠. 이분이 하이라이트가 몇 가지 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거킹의 오너입니다. 2002년도에 버거킹을 이분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서 100%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캐나다에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과 그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버거킹의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버거킹에서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그리고 토마토 케찹이죠. 하인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거는 워렌 버핏이랑 같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52.5, 버크셔 해서웨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레만의 3G 캐피털 40.5% 이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이제 89년도에 처음 브라질의 맥주, 지금은 굉장히 국민 맥주입니다. 되게 저렴한데, 브라마를 89년도에 인수를 해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이제 안타르티카라는 음료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맥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르티카가 유명한 이유는 브라질 하면 이제 과라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라나의 그 오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안타르티카랑 합병을 해서 안베비라고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벨기에에 있는 인터브류라는 맥주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스텔라 아르토이라는 그런 맥주도 갖고 왔고, 그 브랜드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에너셔 버슈라는 그 미국 회사, 그래서 에너셔 버셔를 인수를 하면서 이 버드와이저가 이제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왔죠. 이때 엄청 논란이 된 게 오바마가 버드와이저를 맥주를 마시러 가면서 걱정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SAB 밀러라는 맥주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죠. 좋은 코로나입니다. 이거는 좋은 코로나, 이제 멕시코 맥주죠. 이게 아마 오비 맥주를 2014년도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안에 있습니다. 99년도 안베브, 그리고 이제 2004년도는 인베브라고 바뀌었고, 이제 한국에 실제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베 인베브라고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 회사예요. 브라질 회사. 대박이죠. 이분은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나셨고요. 이제 리우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나오셨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나오셨고,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스위스로 가셔서 테니스 프로 선수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이 지금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20세기 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부모님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졸업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테니스 프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윈블던이란 데이비스컵을 스위스 대표로 이게 참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브스에서 이분 그 재산 그거 할 때 브라질로 분류 안 하고 스위스로 분류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스위스인이기 때문에. 스위스 첫 그 직장 생활을 크레딧 스위스, 근데 이제 브라질 크레딧 스위스가 아닌 그 스위스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와가지고 60년대 말에 이제 복귀하면서 증권회사에서 파트너로 일을 한 다음에 벙코 가렌치아라는 데를 인수 설립을 합니다. 벙코 가렌치아는 당시에는 이제 증권회사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은행으로 이제 레버리지 하는 했고요. 또 헤지펀드도 하고 그랬습니다. 벙코 가렌치아는 결국에는 98년도에 아시아 위기, 경제 위기로 해가지고 브라질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그때 여파를 많이 받아서 크레딧 스위스한테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코 가렌치아가 이 레만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한 비즈니스이고 이때 돈을 되게 많이 버셨는데 이 가렌치아 모델이 되게 어마어마한 게 벌써 70년대부터 가렌치아 투자은행은 브라질의 골드만삭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제 예가 있는데 첫째, 인재주의입니다. 항상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제가 지금도 금융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굉장히 센세이션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과주의. 골드만삭스 이때 당시에는 뭐 한 8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원으로 입사해서 파트너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가렌치아는 성과에 따라 가지고 5년 안에 파트너가 된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보너스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보상. 골드만삭스가 이게 시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적은 고정급여, 봉급을 적게 주고 보너스를 되게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렌치아 투자은행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25%를 보너스로 지급을 하고요. 직급과 성과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70년대부터 가렌치아 투자은행은 이제 브라질의 골드만삭스 모델을 표방한다. 그리고 이분이 또 70년대인가 80년대 초에 JP모건에서 인수 제의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인수 제의를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렌치아 은행을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재주의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 팩트인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다시 헤지 펀드를 만듭니다. 이게 3G 캐피털인데 지금 모든 투자는 이 3G 캐피털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3G 캐피털 일대기를 그린 책이 드림빅이라고 그 포르투게스로 하면 소뇨 그랜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두 명의 파트너가 같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파트너들도 그 언제 이 레만이랑 같이 일을 했냐? 먼저 마르세오 텔레스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방코 가렌치아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안베 인베비의 CEO를 마르세오 텔레스가 그 CEO를 했었던 정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그 인재 좋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파트너십으로 하냐면 이 마르세오 텔레스가 브라질 부호 3위예요. 그러니까 레만이 1위고 이분이 3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돈을 많이 벌면서 항상 나눠왔다, 뭐 쉐어를 했다,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팩트이고 되게 재밌는 거고 참고로 브라질 부호 2위가 누구냐면 에두아르도 사베린이라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분은 이제 에두아르도 사베린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살고 그 스타트업에 투자만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 초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지분으로 지금 브라질 부호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파트너가 이제 그 베토 시쿠페라인데 이 사람도 73년도에 입사를 해요. 방코 가렌치아에. 그러니까 그때 방코 가렌치아에 입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팀인 거죠. 하나의 팀이고 파트너들이고 뭐 한 거죠. 이분도 브라질 부호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레만이 역시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돈을 같이 벌어 나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호암 선생님 있죠. 우리 삼성전자를 창업을 하신 호암 선생님의 인재 제일이랑 똑같다. 역시 여기도 핵심 가치가 이제 인재가 있으면 이제 먹여 살린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저도 이걸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근데 레만도 인재 제일 그 철학이 있어요. 자서전에서 나온 건데 PSD라고 합니다. 이 PSD가 되게 재밌는데 자 무슨 약자냐? Poor 가난한 사람, S smart 똑똑한 사람, 그리고 desire 욕망 있는 사람. 그러니까 레만은 이 PSD로 이제 인재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런 인재들이 제일 베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PSD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고프고 똑똑한데 배고프고 야심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같이 비즈니스를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인재 제일의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82년도에 리테일 업체 아메리카나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되게 제가 감명이 깊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는 인생의 일부다. 그리고 리스크는 작은 리스크부터 연습을 해야지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스 아메리카나스 82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뭐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의 20년 뒤에 회사가 어떻게 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 러시아스 아메리카나스를 인수를 하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러시아스 아메리카는 가게가 그래도 다 자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팔아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러시아스 아메리카나가 2020년도 현재 어떻게 돼 있냐? 2020년도 브라질 최대 종합 쇼핑이고 1200개의 판매 거점이 있고 4600만 명의 고정 고객과 그리고 397억 헤알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82년도에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허덕이는 회사를 왜 인수를 하냐, 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뛰어넘는 그런 투자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부모님이 스위스인인데 저는 이 우유가 이 우유 제품이에요. 유제품 뭐 그 버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우유가 이분 회사인지 몰랐어요. 그 레꼬라고 해가지고 이게 레꼬가 레만 컴퍼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확실히 아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에 집중해서 그거에 이제 파고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딱 보이면, 자, 89년도에는 브라마를 인수를 했어요. 맥주 회사. 그때는 뭐 그 번코 가렌치아로 헤지 펀드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99년도 합병을 하죠. 안타르티카나. 그러면서 이제 안베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는 게 딱 보이는 게, 이 이후로는 식료품이나 뭐 이런 음료 회사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맥주 황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도전을 할 거면 최고가 되라는 거에 이게 딱 보이는 게, 99년도에 여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지금도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벨기에에 있는 인터브류를 인수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국 버드와이저 회사를 인수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벨기에 회사를 인수한 게 미국의 그 에너서를 인수를 하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경영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기업 가치 문제도 있어서 결국에는 벨기에 회사를 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죠, 이 회사를. 그리고 나서 에너서 버쉬를 2008년도에 인수하고 계속해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9년도부터 맥주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맥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만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서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버드와이저 인수하고 2015년도 SAB 밀러,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바마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워렌 버핏은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IR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과의 미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레만의 3G 캐피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우 똑똑하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매우 집중적이고, 그리고 항상 오버리치, 그러니까 한계 이상의 성과를 갖다주고, 그리고 이제 절대로 만족하지 않다. 항상 배고프다는 거죠. 히딩크 감독처럼 나는 항상 배고프다. 그리고 이제 never over promise,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대단한 포인트죠. 이 IR 이벤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IR 이벤트에서 이제 2013년도 IR 이벤트인데요. 이때 뭔 얘기를 하냐면 2012년도 연말에 콜로라도에서 레만이랑 대화를 했대요. 그 버핏이. 그때 레만이 나 이제 케첩 하인즈 인수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하니까 이제 버핏이 IR 이벤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레만이 누군 줄 알고, 왜냐면 이제 레만이 질레트 면도기 있죠, 질레트의 이제 이사였어요. 워렌 버핏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나는 레만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이 레만이 누군지 잘 알고 이 사람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잘 안다. 그리고 버핏은 또 이제 케첩 비즈니스니까 식료품 비즈니스를 잘 아니까, 뭐 코카콜라 대주주잖아요. 대주주인가? 아무튼 코카콜라의 이제 주주인데, 근데 이제 케첩 비즈니스를 아니까 오케이, 나는 당신도 알고 그 비즈니스도 아니까 오케이, I'm in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주인지 일주일인지 레만이 버핏한테 이게 텀시트라고 해가지고 투자 의향서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있어가지고 텀시트를 받으면 이제 투자를 얼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종이인데, 거기 텀시트 받고, 그리고 거버넌스 얼라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죠. 정책, 회사 운영 방향, 요거를 이제 한 장짜리를 줬는데 버핏은 뭐 제대로 읽지 않고 한 번에 사인했다고 실제로 IR 이벤트에서 밝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2019년도 IR 이벤트에서는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기자들이 야, 너네 하인즈 되게 큰 실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버핏도 물론 해명을 하지만, 근데 찰리 멍거, 버핏의 이제 파트너죠. 찰리 멍거가 얘기한 게 정말 저는 뜻깊은데, 우리는 뭐 3G 캐피털이랑 비즈니스란 게, 그러니까 레만이랑 비즈니스란 게 뭐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지만 그냥 한 번 잘 안 됐을 것 뿐이다. 그렇게 그냥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찰리 멍거라는 그런 권위적인 분이 그렇게 말을 한 거면 대단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레만은 지금 요즘에 뭐 하냐, 물론 이런 비즈니스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만, 푼다송 레만. 여기는 뭐 하냐면 브라질 공교육을 발전을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칸 아카데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칸 아카데미라고 이제 미국의 살로몬 칸이라고 이제 뉴욕에서 열심히 그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가회를 자기 그 조카인가 가회를 주다가 원격으로 수업을 주는 가회 같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칸 아카데미를. 그 레만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브라질에다 도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칸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레만이 푼다성 레만이 후원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뭐 살로몬 칸은 칸 아카데미는 뭐 빌 게이츠 쪽에도 후원 받을 정도로 굉장한 비즈니스맨이죠. 그리고 푼다성 에스투달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브라질에 사시는 분이고 만약에 자녀분이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뭐 그랬으면요 외국 대학교 학사 장학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MBA 장학금도 줘요. 이 푼다성 에스투달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컨텐츠를 다룰 예정인데요. 레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그러니까 브라질의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엄청 믿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푼다성 레만의 슬로건을 보면 por um Brasil que acredita nas pessoas,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는 브라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 재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 이제 프로 선수도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마무리를 하면 레만 제가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그 러닝이 있는데요. 배운 점이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잘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만은 되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분의 그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증권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실제로 방코 가렌치아가 굉장한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너무 레버러지를 해가지고 너무 투자를 너무 과격하게 단기간에 비전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너무 많이 먹는 다음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와서 매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투자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면 자기 잘하는 것에 집중. 그러면 지금 현재 되게 큰 비즈니스가 식료품 그리고 음료 쪽이잖아요. 그런 거 볼 수가 있고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싫죠. 어느 누구도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게. 근데 작은 리스크로부터 연습을 해라. 왜냐면 어차피 리스크는 삶의 일부다. 그리고 도전을 할 거면 최고가 되라. 이미 브라질의 암베브라고 이제 안타르티카를 인수를 하면서 브라질의 최고 비즈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 세계 글로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방코 가렌치아에 70년대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지금 3G 캐피털의 파트너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암베비 CEO인 카를로 브리토 같은 사람도 이미 그 레만 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많아요. 되게 이 레만 사단이. 근데 이분은 정말 파트너십 마인드라는 게 있다는 게, 만약에 이분이 혼자서 자기 배를 불릴 거라면 이분이 절대적인 1위가 됐겠죠. 부자로서. 그런데 마르세오 텔레스나 베토 시코페라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3위, 5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조지 파울로 레만,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의 전설의 사업가, 금융 투자자, 그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분의 삶을 이제 봤는데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그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브라질과 관련된 좀 색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브라질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